여러분한테는 글쎄 제가 이렇게 다 뭐 성공하신 분들 같은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렌달벨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 7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시대나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성공과 실패는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개 얘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시면서 개 몇 마리 들고 오셨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개 몇 마리 들고 오셨어요? 개 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 얘기 하니까는 너 개 들고 오신 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개 들고 오셨어요? 개는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도와주고 없어요. 개를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 지금 섰어요. 근데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같이 배우던 사람이다라는 거. 앞서 했던 분은 교수님이다라는 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그걸 또 잘못 판단하면 또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안 갖고 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선입견하고 편견.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백문이. 그렇죠. 그 상태를 또 더 나가면은 아주 또 꿀불견이 많아요. 거기 더 나가면 이제 일가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표현을 여기서 딱 쓰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렇게 안 들고 왔는데 안에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을 다 벗어나면서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렌달 박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챗GPT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들 아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안다라는 거예요. 좀 들고 나면 그거 알지 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창조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 매너와 에티켓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매너와 에티켓. 보통 우리가 이제 매너라고 표현하고 에티켓이라고 표현하는데 에티켓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이고 매너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한 5,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너가 있는 사람, 우리가 뭐 매너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는 에티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두드릴 것이냐라는 건 매너예요. 발로 찰 거냐? 머리로 받을 것이냐? 세게 칠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본적인 상태에서 갖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요.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매너와 에티켓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서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쌓아간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몸을 만드는 건 뭐예요?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인연을 만드는 거는 관계입니다.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응? 사람이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는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몸을 만들어가는 거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인연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는 렌달 박사가 매너를 중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 전 최소 3시간 전 기상을 해야 된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만은 막 와서 제가 첫 시간 9시에 시작하다 보면 애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에서 내려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11시 정도 되면요. 제정신이 와요. 저는 요즘 교육을 받고 있어서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근데 6시쯤 되면요. 제가 하루 일정을 쭉 정리하는 게 이렇게
보통 하루의 시작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가셔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시다 보면 오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업무 시작 3시간 전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뇌 활동이라든지 신체적 활동에서 훨씬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주변 깔끔한 정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리정돈 생산 효과를 높인다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난 자리를 잘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퍼센티지상에서 보면요 거의 200% 가까이 정돈하지 않는 사람과 정돈하는 사람의 이 효과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화목을 중시하는 것. 가정보다 일, 팀보다 상세선에서는 가정의 교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아시죠? 5만 가지를 5만 가지에 대해서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하루에 5만 가지를 더 하루에 생각하죠. 5만 가지를. 그런데 하루에 5만 가지 중에 부정의 생각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5만 가지 중에. 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50%? 한 2만 5천 가지.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편안하게 얘기하시죠. 4만 가지. 부정의 그거는 생각.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4만 9천 가지가 부정의 생각을 하고 아, 살아요. 그게 더 많아요? 더 많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겨우 1000가지만 여러분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00 시간의 법칙. 그건 하루에 3시간씩 하시더라도 10년 동안 하셔야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되는. 명함을 내릴 수 있다.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정말 직장에서 근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3시간이요? 글쎄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지. 그래 놓고는 나는 전문가가 왜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이 3시간이라는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10년이 돼야지만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가정 화목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정부화 시대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집에 가면 전부 아이들 유튜브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미치고요. 같이 얘기하세요. 대화가 없어. 그 전에는 뭐 각자 텔레비전이라도 폰 보고 가지고 각자 폰 가지고 놀다가 아마 폰 가는 거. 각자 다 흩어져 있을 거예요. 애기까지 다 각자 갈 거예요. 심각하네. 이런 상태에서 가정 화목이라는 게 과연 얘기를 표현할 수 깨졌어요. 있을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밥 같이 먹은 지가 오래됐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대화를 한다라는 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1번이 대화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을 적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요. 너 뭐 배웠냐?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여기 뭐 우리말로 꼰대 세대인데 뭐 배웠냐야? 뭐 배웠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해외에서 혹시 공부하신 분 있으시면 뭐 배웠냐가 아니라 뭘 질문했느냐. 뭐 질문했냐도 선생님이 너한테 무슨 질문했냐. 맞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한테 무슨 질문했냐. 아까 나는 안 말씀하셨지만 그랬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이게 오늘 재밌었어? 잘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재밌었어? 한국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성공을 하실 기회를 이제 네. 벌써 7가지 중에 상당 부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지 지금도 저는 아들하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해요. 아들이 36살이거든요. 네, 대화를 그런 굉장히 아들이 많이 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삶에 그 잊혀져가는 유튜브 시대에 뭔가의 변화를 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변화시키는 게 가정의 화목에 대한 것들이 꼭 들어가 있다라. 그 식사 중에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족들이 식사잖아요. 다 휴대폰 각자 놀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휴대폰 좀 보지 말자. 그러니까 휴대폰 안 봐도 얘기 안 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제가 이제 예원예술대학교에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물론 시험 볼 적에 전화기도 와. 그렇죠. 이제 수업 시작하면은 전화기 내려놔라 하는데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 5분도 안 5분 가요. 못 가. 5분도 안 가요. 그거 만지작 난리가 납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네. 걔네들이 뭐가 급해요? 이게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라고 생각해 걔네들. 네. 이게 몸에서 떨어지면은 분리가 되면은 아마 거의 잘 적에 또 안고 잘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래서 KBS에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고 하루 1박 2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봤어요. 네. 그걸 했더니 애들이 막 불안해. 불안. 금단 현상이 막 금단 현상. 금단 현상이 막 휴대폰 찾아다니고 난리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시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되도록이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자. 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다 보면은 처음에 멋쩍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휴대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집에서 뭐 할까요?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각자. 대화가 안 돼. 근데 그게 조금씩 가다 보면은 뭔가 이야기거리를 서로 찾는다라는 거지. 이야기거리를 찾는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쭉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독서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 정부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부화라는 개념에서 보면 거의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머리 쓰세요. 그냥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찾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찾아.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그냥 습관처럼 이어오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제가 보면 워렌 버핏 80%를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 게이츠 같은 경우 1년에 50권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7권을 읽는 사람과 3권을 읽는 사람의 차이가요. 122%의 성공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라는 것, 새로운 것은 뭔가의 활자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유튜브라든지 여러분의 텔레비전은 여러분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운동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은 성공하는 사람의 258%가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운동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은 성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수 있어요. 물론 5일 운동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5일 운동하려면 못해요. 75분에서 한 150분 정도 일주일에 75분에서 그거밖에 안 돼? 거기서 놀라시면 안 되죠. 별거 아니네. 물론 뭐 칼로리를 3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소화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나이 때 같으면 보통 한 75분에서 150분 정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 조금 더 하시면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조금 근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하루에 테니스 치는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테니스 치는 3시간, 스크린 가서 1시간.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애인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도 나이에 비례해서 잠깐만 체감되더라고요. 체감이. 그래서 요새는 옛날같이 매일 3시간이 아니라 요새는 일주일에 3번 나가자.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서 보면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 노트와 실패 노트, 진행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없는 삶 자체는 나중에 가다 보면 그 의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야, 실패를 해라. 실패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한다는 것도 기록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효과에 있어가지고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7가지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천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저는 한 8가지를 물론 뭐 많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마지막 만남. 한 교수님하고 우리 잠깐 만남. 얘기했는데 우리 어떻게 만남.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 정말요? 물론 뭐 안양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대학의 교수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말로 이 유학 갔다 온 박사들이 쇳깔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어떻게 김준희가 그 4년제 대학에 전임으로 갔을까? 라는 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해요. 정말 좋은 분들. 저는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좋은 분들을 만나는 통해서 하나하나씩 제 앞길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좋은 분 만나는 게 정말 복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걸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챗 GPT를 보니까요.